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새롭게 바뀐 이름 한장 정리. 네, 한장 정리로 의견 주신 분들이 가장 많았어요. 일상 속의 수트님, 저와 취향이 좀 비슷하시네요. 저희가 수트를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일상 속의 누드인데. 아니 누드로 하시죠 방송. 누드로 하면은 일단 조회수는 나올 거예요. 네. 일상 속의 수트님, 김상현님, 그리고 대컬러인지 드컬러인지 어쨌든 이제 뭐 나란 말에 따라서 이게 대가 될 수도 있고 드가 될 수도 있을 것 왜 같은데. 붙었을까요? 네, 드컬러님, 호두마루님, 오. 네 이렇게 네 분께서 한장 정리. 여기서 아마 이제 정의 정순주 아나운서를 또 지칭을 하는 걸 거예요. 네. 제목을 그렇게 리는 가져가도록 저 하겠습니다. 이동윤. 아 리동윤. 네, 가서 가끔 리동윤이 올 수도 있고. 리동윤. 그래서 한장 정리. 정순주가 혹시 못 오고 리동윤이 올 때까지 대비한. 그렇죠. 좋은 이름이네요. 어우, 진짜. 자, 오늘 지금 주제는 클린스만호. 저희가 이제 우루과이와의 경기를 끝나고 한 1시간 후부터 지금 네, 방송에 맞아요. 들어갔기 때문에 정말 따끈따끈한 방송이고요. 그리고 장지현 위원이 또 스포티비에서 사실 그 경기를 중계를 하셨어요. 네. 일단 제가 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네. 벤투 감독 때와 이제 클린스만 감독 때의 어떤 차별화된 부분이 있을까? 물론 이제 클린스만 감독은 2경기 했기 때문에 지금 뭐 클린스만 감독의 색깔이 나왔다고 뭐 그렇게까지 볼 수는 없고, 또 멤버 자체가 어차피 이제 벤투호에서 월드컵을 뛴 멤버들을 거의 이제 발탁한 거기 때문에 클린스만 감독의 어떤 전술적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서 많이 논의하기는 쉽진 않지만, 그쵸. 그래도 좀 차이 나는 부분이 있었다면 뭘까요? 저는 약간 선수들이 뭔가 고삐가 풀린 것처럼 좀 해방감에서 좀 뛴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자율축구? 그렇죠. 네. LG 트윈스의 이광한 감독의 자율야구 뭐 이건 아니지만 네, 어쨌든 일단은 벤투에서 기본적으로 배웠던 그 빌드업 체계 기반. 뭐 정우영 선수가 센터백과 함께 내려와서 기본적으로 3명의 빌드업과 그 앞에 황인범 혹은 2명, 3-1나 3-2 빌드업을 기초로 하되, 무언가 빌드업 체계에서 하나 만들어가는 것보다는 상황에 따라서 다이렉트하게 던져서 또 플레이가 될 수 있고, 그리고 또 앞에서는 공격진들이 포지션하는 영역에 너무 구애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서로 스위칭하면서 뭐 그렇게 자유롭게 좀 움직이는 형태의 운영을 좀 강조한 것 같아요. 이번 2차, 2번의 경기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게임은 재밌어요. 선수들이 첫 터치나 이런 부분도 예전보다는 조금 공격적으로 변했고, 왜? 예전에는 이제 경기 컨셉이라는 게 어느 정도는 잡힌 그런 주문들이 들어갔을 거고, 이번 경기는 일단 빌드업에서 실수를 하지 말아라. 소유를 최대한 유지를 해라. 그다음에 점유율을 좀 많이 갖고 안정적으로 수비 밸런스를 갖춘 이후에 나가는 이런 형태였다면, 지금은 너네들 하고 싶은 대로 일단 해봐. 그러니까 일단 선수들은 수비하고 싶겠어요? 하고 싶은 대로 하라 그러면 공격하고 싶죠. 그러니까 일단 첫 터치도 황인범도 그렇고 앞으로 놓는 첫 터치가 좀 많아진 느낌? 공격적인 방향으로의 전진이 좀 많아진 느낌? 거기에 선수들도 일종의 이제 개인 전술도 좀 자신감 있게 탈압박을 하거나 뭘 할 때 좀 자신감 있게 드리블을 치거나 뭐 하는 부분도 역시 무언가 예전보다는 속박된 그런 체계가 아니고 선수들에게 좀 자유롭게 놔주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경기 자체는 콜롬비아전도 그렇고, 콜롬비아전 특히 전반전 아주 선수들이 활발하게 무언가 그동안 무언가 좀 속박받았던 데서 좀 아니 풀어진 점점 이제 듣다 보니까 벤투 감독은 사람을 굉장히 속박하는 좀 안 좋은 그런 뉘앙스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벤투 감독은 이제 어느 정도 팀을 만들기 위한 플랜에 있어서 결국은 자신이 만들어 놓은 어떤 체계를 중시했다면, 지금은 이제 클린스만이 선수를 보는 그렇죠. 차원에서의 2경기니까 너희들 잘하는 거 다 해봐. 이렇게 던져놓은 것 같아요. 네,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전술적인 거 뭐 이런 부분을 지시를 하는 것보다는 많은 관중 앞에서 너희들 하고 싶은 거 한번 다 보여줘봐. 이렇게 아마 주문하지 않았나.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공격적인 축구가 나왔고, 물론 이제 그 과정에서 체계적으로 경기를 이기려면은 결국은 좋은 컨셉화에서 수비가 안정적으로 돼야 이길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역시
약간의 혼란스러운 전환 속에서 첫 경기는 두 번의 실점 자체가 콜롬비아로부터 사이드에서 약간 컷백성 크로스에서 나왔는데 이 실점 모두가 컷백이 될 때 기본적으로 이제 W자 형태로 선수들이 지그재그로 컷백 위치까지도 잡아주는 위치 선정들이 중요한데요. 근데 이제 미드필더의 커버나 이런 부분에서 그 부분이 잘 되지 않았어요. 위치 포지션적으로도.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다 실점이 연결됐고 이번에 우루과이전 같은 경우는 세트피스. 그러니까 처음에 세트피스 코너킥 상황에서도 발베르데의 킥이 코아테스 선수에게 갔는데 근데 이제 뒤에는 지역 방어를 쓰고 앞에는 몇 명의 수비수들을 이제 잡아놔야 되는데 이재성 선수가 코아테스를 잡았다. 그러면 이제 좀 밀어내고 해야 되는데 이재성 선수가 슬쩍 손댔다가 뒤로 빠지고 그냥 코아테스에게 후리하게 체격 조건 차이가 나는 상황에서 러닝 점프로 그냥 실점이 됐다는 얘기죠. 이거는 이제 제가 볼 때는 확실하게 이 팀의 선수들의 어떤 분석이 부족해서 세트피스 상황에서 지정된 수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코아테스가 양팀 통틀어 가장 큰 선수니까. 그렇죠. 196cm의 장신인데 이재성 선수하고는 체격 조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미스매칭이고 거기서 이제 확실하게 그 앞에서는 좀 밀어주고 뒤에서는 지역 방어로 서 있는 이러한 형태에 있어서 세트피스 수비도 약속된 수비가 된 것 같진 않다. 상대 분석하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냥 준비가 약간 덜 된 상황에서 실점이 됐다. 세트피스. 그리고 역시 두 번째 세트피스 상황도 프리킥에서 나왔죠. 네. 왼발 프리킥인데 수비벽과 조현우 키퍼. 여기에 위치가 그것도 이제 조현우 키퍼에게 바로 때린 슈팅인데 수비벽도 약간 조정이 되어 있어야 하지 않느냐. 조현우 키퍼의 각도를 조금 더 유리하게 만들려면 그런 부분에서는 역시 섬세한 부분에 있어서 아직은 이제 다듬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내용적으로 긍정적인 부분이 꽤 있다. 그거는 이제 우리가 벤투로부터 닦아놓은 기본이 있기 때문에 크리스만 감독은 물론 이제 약간 보스 개념에 또 코치 헤어초 코치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전술적으로도 많이 영향력을 발휘하겠지만 매니저 개념에 그렇게 멘탈리티를 좀 강조하고 해주지만 일단 우리에게 좋은 부분은 벤투에 대한 기본이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자율적인 선택을 했을 때 손흥민 선수는 계속 두 경기 연속 프리롤로 났잖아요. 세컨 스트라이커. 그리고 이강인 선수를 오른쪽 윙어로 기용한 건 대표팀에서 제가 보면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반대발 윙어처럼 기용을 하면서 스위칭 플레이를 많이 하게 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부분도 좀 꽤 많이 봤고 또 문제가 됐던 부분들을 이제 하나하나 다음 과정에서 이전에 문제가 됐던 부분만 하나하나 좀 고쳐보자. 이런 식으로 가면 의외로 좋은 팀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긍정적인 희망을 또 받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동의를 하는데요. 기본적으로는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이번 대표팀 이 멤버 구성 그리고 이 시스템은 사실은 뭐 클린스만 감독의 어떤 모든 것이 여기 스며들어서 나온 것은 아니기 그렇죠. 때문에 이번에는 이제 내용적으로 일단 클린스만 감독이 선수들의 특성과 장단점들을 확인하는 것이 일단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도 그런 상황에서 나온 어떤 경기력이 또 예전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시원시원하고 빠르고 직선적이고 그리고 전진적이고 이런 경기들을 했기 때문에 뭐 긍정적인 부분이 기본적으로는 많다고 생각을 하고 손흥민 선수라든가 뭐 이강인 선수, 황인범 선수 등의 폼은 또 여전히 그렇죠. 좋으면서 우리 대표팀에 중출하는 사실들을 또 확인을 했고 특히 이강인 선수 같은 경우는 이강인이라는 이런 재능이 한국에 있어? 이런 것도 이제 클린스만 감독이 충분히 또 잘 확인을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만 이제 뭐 좋은 얘기를 이제 이만큼 했으니까 여기서 이거는 이제 분명하죠. 장지현 위원도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이 두 경기에서 우리가 약간 부족해 보였던 부분들은 계속 채워 나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저는 그런 데서 이제 느꼈던 대목들이 이제 몇 가지 있는데 뭐냐면 이게 선수들의 개성을 살리고 직선적이고 시원시원하고 공격으로의 전환을 빠른 스피드로 가져가고 이런 거 자체는 좋아요. 좋은데 이게 너무 과다해지면은
나중에는 이게 조금은 좀 약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보다 지금 롱볼 구사 비율은 확실히 좀 늘어났잖아요. 예, 롱볼의 빈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근데 이제 롱볼 축구가 물론 우리가 이제 장 의원님과 제가 예전에도 뭐 벤투 감독 시절에 좀 답답한 경기가 나오고 그러면 이럴 때는 조금 더 빠른 전환과 다이렉트한 패스들도 필요하다 이런 얘기는 뭐 누차 하기는 했지만, 그런데 이제 롱볼 비율이 또 너무 과다해지면 근본적으로 롱볼은 역시 확률이 좀 떨어지죠. 그쵸. 네, 정확도가 떨어지게 돼 있고 이 롱볼을 또 자주 사용하다 보면 체력 소모도 좀 심해집니다. 롱볼이 날아갈 때마다 라인이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근본적으로는 체력 소모도 좀 심하고, 만약에 이 롱볼이 제대로 연결이 안 되고 상대의 역습으로 이어질 때는 오히려 라인과 라인 사이의 공간이 비게 되면서 이 공간에서 상대가 빠른 역습을 진행할 수 있는 빌미가 또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롱볼 구사 비율이 너무 과다해져서 사실은 수비적인 무질서가 오면은 조금 곤란하겠다. 그리고 또 이 축구를 계속하다 보면 나타날 수 있는 콜롬비아전에서의 그 후반전 약간 페이스가 떨어지면서 또 간격 유지가 제대로 안 되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분명히 좀 손을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제 손흥민 선수 프리롤에다가 이강인 선수 이제 뭐 오른쪽에도 있다가 뭐 이제 왼쪽에도 스위칭을 있다가 하는 계속했죠. 스위칭을 계속 하는데, 손흥민과 이강인이라는 우리나라의 정말 대표적인 재능들의 개성과 특장점들을 잘 살려서 공격을 전개시키는 건 그건 뭐 저도 쌍수를 들어서 환영을 하는데, 그 대신 이제 이런 부분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는 이제 황희찬 선수도 없고 하기는 했는데 손흥민 선수 중앙에 있고 이강인 선수도 아무래도 좀 중앙지향적인 플레이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사실은 반대편 같은 지역에서는 사실 측면 공격이 좀 잘 될 필요가 있거든요. 손흥민 가운데 있고 이강인 선수도 약간 가운데로 몰리면 상대 수비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쪽에 이른바 과밀화 현상이 일어나면서 수비가 좀 중앙 쪽으로 몰리게 돼 있는데, 그때 사실은 사이드를 잘 활용을 해야 우리가 좀 더 효율적인 공격을 전개시킬 수가 있는데, 우루과이전에서 이기재 선수가 정말 분발해서 침착한 컵백. 네, 이기재 선수의 어떤 정말 K리그 팬들이 잘 알고 있는 이기재 선수의 그 멋진 장점들이 그래도 우루과이전에서 잘 살아나서 저는 뭐 굉장히 저도 기쁜 마음이기는 한데, 그런데 이기재 선수가 이제 잘 살아나기 전까지는 사실은 측면 공격이 조금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것이 전체적인 우리의 공격의 폭을 조금 축소시키는 면도 없지 않아 있었다. 그래서 손흥민 선수 중앙 프리롤에다가 이강인 선수까지 이제 동시에 기용하는 상황에서는 어딘가 한쪽에서는 터치라인에서 조금 더 파괴적인 플레이도 나와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역시 이쪽에 터치라인 플레이를 위력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어떤 윙포워드랄지, 그리고 윙백들의 또 도전적인 어떤 공격 가담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더 잘 이루어질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은 들었고,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수비에서의 특히 셋피스 수비에서의 집중력 같은 부분은 사실 벤투호 때도 우리가 조금 문제는 맞아요. 됐던 부분이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아무리 평가전이라 하더라도 코아테스 같은 선수는 놓쳐서는 좀 곤란했던 선수인 게 맞고,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장재현 의원이 말씀해 주신 그 벽의 문제도 저도 그 벽을 약간 좀 잘못 세웠다는 느낌도 있고, 약간 벽이 잘못 섰으면서 또 거기 선수들이 너무 많이 가담이 돼 있어서 어떻게 보면 그 벽에서 맞고 나오는 볼이나 뭐 흘러나가는 볼에 대한 대처를 할 수 있는 충분한 또 선수가 확보가 안 돼 있는 장면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랄지 어떤 셋피스의 전체적인 어떤 집중력이랄지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앞으로 좀 개선이 돼야 되고, 그리고 이거는 뭐 특정 선수를 제가 뭐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이제 클린스만호에 또 놓여진 가장 큰 과제 중에 하나는 이제 점진적인 세대 교체는 있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카타르 월드컵이 끝나면서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한 시대가 또 지나면서 또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 지금 과도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 포지션별로 약간 이제 선수도 이제 좀 새 얼굴들이 들어와야 되고, 이거는 이제 클린스만 감독이 계속 이제 K리그나 뭐 유럽 축구도 그렇고 열심히 관찰을 하면서 새로운 선수의 발굴 그리고 세대 교체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아무리 강조해도 좀 지나치지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특히 이제 이기재 선수가 이제 분투를 해주긴 했는데 우루과이전에서 풀백 같은 경우는 벤투 감독 시절부터 사실은 이쪽 포지션은 또 고민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클린스만 감독과 코치분들이 앞으로 또 많은 연구를 통해서 세대 교체가 필요한 포지션 그런 부위들에 대해서는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동감합니다. 전적으로.
그래서 이게 이제 남은 이제 일정들이 클린스만 호의 능력을 진짜 이제 검증할 수 있는 순서가 이제 남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윙어들과의 어떤 협력 플레이에 있어서의 어떤 움직임, 그리고 또 기본적인 수비 숫자를 뒀을 때 뭐 황인범이 공격 가담을 하거나 할 때 정우영이나 같은 선수들이 또 교대로 밸런스를 잡아주고 기본적인 수비 숫자를 남겨두면서 어느 정도 체계화된 이런 움직임을 강조해주는 코칭 스태프의 어떤 능력, 그리고 전술적으로 그걸 또 훈련시키기 위해서 공수에서 역시 말씀해 주셨던 간격에 대한 문제나 이런 부분들은 또 코칭 스태프 쪽에서 훈련을 통해서 조금 더 강조해서 선수들이 그걸 집중력을 갖고 꾸준히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선수들도 알고 있는 내용들이지만 그거를 이제 코칭 스태프가 이 경기에서 중요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포인트를 체크를 해서 이 부분을 집중을 해야 된다고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는 것과, 그리고 그것에 맞춰서 훈련을 하는 것과, 그렇지 않고 너희들 한번 해봐 이거랑은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앞으로 남은 이 클린스만 사단의 이제 임무라고 보여지고요. 그걸 이제 얼만큼 잘해놓느냐, 그거 과정을 이제 앞으로 볼 겁니다. 근데 계속 이렇게 무질서한다? 그러면 이거는 결과를 못 내는 거예요. 재밌어요, 경기는. 우당탕탕 막 재밌긴 한데 체계가 없어지면 이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걸 코칭 스태프가 이제 얼마나 잘 잡아주냐의 문제고, 한 의원이 말씀해 주신 가장 중요한 부분 역시 우리 세대 교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옵사이드가 되긴 했지만 오영규 선수의 아주 멋진 하나, 둘, 오른발 너무 아쉬웠죠. 게다가 또 이강인 선수 그렇죠. 패스였는데. 이강인 선수. 그래서 저도 중계하면서 와, 이강인의 어시스트 크로스에서 오영규의 골, 이게 한국 축구의 미래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옵사이드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런 두 선수, 젊은 선수, 21살, 22살 이런 선수들이 앞으로 이제 한국 축구를 짊어져야 되고, 또 앞으로 다가올 20세 이하 월드컵 5월에, 그리고 역시 파리 올림픽 뭐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이제 젊은 선수들을 집중적으로 관찰하고, 또 이번에 대체 발탁이 됐지만 서령우 선수도 있고 K리그에는 또 좋은 풀백들 이런 선수들을 충분히 볼 수 있는 그 아직 리그 일정이 남겨져 있기 때문에 코칭 스태프들이 어느 포지션이 지금 가장 우리 대표팀에서 그동안 문제가 되고 노쇠화되고 세대 교체가 필요한지 아마 잘 알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차두리 어드바이저가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잘 설명을 해줄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선수들을 어떻게 잘 발굴하는지, 그것도 이제 코칭 스태프 입장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과정을 쭉 지켜볼 텐데, 일단 첫 그 스타트 두 경기는 물론 우리가 승리는 하지 못했지만 긍정적인 부분이 우려했던 것보다는 훨씬 많았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좋은 프로세스를 아마 밟으면 뭐 괜찮아질 것 같습니다. 제가 롱볼에 대해서 아까 처음에 이야기를 했는데, 예를 들어 롱볼을 많이 쓸 거면 그런 상황에서는 황의조 선수보다는 이제 조규성 선수나 예를 들어 오영규 선수 쪽이 조금 더 낫지 않았을까. 황의조 선수가 좀 고전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황의조 선수와 손흥민 선수를 중앙에 같이 쓸 때는 오히려 이제 손흥민 선수, 황의조 선수가 사실 측면으로 돌아나가는 플레이가 두 선수가 모두 다 잘 되는 선수니까 투톱을 측면으로 약간 움직이게 만들어 놓고 오히려 이강인이랄지 이재성이랄지 이런 선수들이 오히려 또 중앙으로 파고드는 그런 움직임 속에서 여기에 이제 풀백들의 전진도 동반이 된다면 조금 더 이제 공격적으로도 맞습니다. 좋은 연계적인 장면들이 나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투입된 선수들의 특성을 이번에 어쨌든 클린스만 감독과 코칭 스태프가 봤을 거 아닙니까? 여기서 조금 더 앞으로는 이제 그라운드 위에 들어가 있는 선수들의 부합하는 세밀한 전술들이 좀 나와야 되겠다. 맞아요. 디테일을 추가해야 될 부분들은 상당히 보이긴 했다. 다만 장 의원님 애초에 말씀대로 어쨌든 뭐 지구 비겼습니다만 그래도 기분 좋은 내용의 경기라고는 저도 그건 동의를 해요.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 나온 그 여러 가지 좀 세밀한 그 약간의 공백들을 앞으로 계속 좀 채워가는 클린스만호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도 본격적으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조금 우리 색깔에 맞춰서 좀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 하나를 말씀을 드리면, 황의조 선수가 이제 긴 볼에서 포스트에서 상대의 코아테스나 또 센터백들의 어떤 피지컬에 포스트 플레이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등지고 싸우는 유형이 아니죠. 그렇죠. 황의조 선수가. 그래서 이제 본인의 장점인 오른쪽으로 돌아뛰던 왼쪽으로 돌아뛰면서 센터백을 달고 나가는 그런 움직임들을 많이 가져갔고요. 조규성 선수가 있더라도 조규성 선수도 측면으로 끌고 나가는 플레이가 좋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번에 봤을 때 느낀 점은 이기재 새로 들어갔는데 왼발 크로스, 얼리 크로스가 원래 좋은 선수고요.
이강인이 왼발 킥이 좋습니다. 그리고 뭐 손흥민 같은 유형이 후리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돌아왔을 때 또 오른쪽에서 크로스를 넣어줄 수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왼발 키커, 오른발 키커 측면에서 크로스가 올라오는 상황에서 우리는 상당히 좋은 크로서, 키커를 이게 보유하게 됐어요. 여러 명이 있죠. 그렇죠. 네. 그런 상황이라면은 아시안컵 같은 경기, 아시아 팀들을 상대할 때는 이번에 아쉬웠던 거는 사이드로 빠져줬어요. 황희조 선수가. 근데 박스로 들어가는 숫자가 적어요. 상대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크로스를 해도 크로스가 여의치 않으니까 다시 돌리는 경우도 있었고 그래도 몇 명 들어가니까 크로스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지만 요즘에 유럽 축구는 크로스가 좋은 팀들이 있으면 그냥 기본적으로 뭐 공격 시에는 그게 어떤 방식의 빌드업이 됐든 상관이 없어요. 3, 2, 4, 1이 됐던 이런 상황에서 원톱이 3, 2, 4, 1이 됐다. 그럼 원톱이 사이드 센터백 끌고 나가요. 그러면 이쪽에서는 그냥 4명 또 2에 1명은 뒤에 세컨볼 거기까지도 완전히 밀고 들어가고 숫자를 기본적으로 5명까지 박스 안에서 늘려서 좋은 크로스를 받으면서 찬스를 올릴 수 있는 그러한 득점 찬스를 많이 잡습니다. 그래서 아시안컵이나 이런 경기는 우리가 이러한 이강인의 킥, 이기재의 킥, 손흥민의 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숫자 싸움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공격적인 전술 운영, 대각선 움직임이겠죠. 또는 미드필더들도 가세할 수 있는 그런 움직임들을 조금 공격적으로 만들면 저는 더 좋은 찬스들이 나올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해보네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선수 투입돼 있는 선수들의 성향에 따라서 플랜 A, B, C들이 확실히 있어야 그렇죠. 되고요. 그리고 상대할 팀의 어떤 또 단점들을 우리가 이제 파악을 해서 그거에 맞는 경기 컨셉, 경기 플랜이 사실은 이번 평가전들보다는 조금 더 이제 그건 세밀하게 당연히 그렇죠. 수립이 된 이후에 경기에 나서야 우리가 또 염원하고 있고 클린스만 감독도 입국해서 첫 기자회견 때 일성이 아시안컵 우승을 노리겠다 아니었어요. 근데 우리 팬들이 정말 지금 따고 싶은 트로피가 아시안컵이거든요. 그래서 그 목표를 또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금 장 의원님 말씀도 잘 살려서 그리고 들어가 있는 선수들에 맞는 그런 여러 가지 플랜들이 잘 구비가 되어 있고 상대에 대한 분석도 철저히 되어 있는 상황에서의 경기 컨셉을 앞으로는 좀 제대로 발휘하는 그런 경기들을 치르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이강인 선수의 놀라운 성장세, 뭐 계속 몇 년 동안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었지만 앞으로 또 이강인 선수가 손흥민 선수와 함께 이 공격을 이끌어 가야 된다고 저는 절대적으로 지금 생각이 또 들었고 수비력도 너무 좋아지고 킥력, 돌파력 지금 많은 부분에서 자신감을 지금 이강인 선수가 갖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또 손흥민을 그동안 살려주는 전술을 어떻게 하나 맨날 우리 얘기했지만 이제는 손흥민도 있지만 이강인을 어떻게 또 살려줄 수 있나 이강인을 활용해서 어떻게 골을 넣을 수 있을까 이 부분도 우리가 좀 많은 연구를 통해서 좀 보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손흥민 선수가 됐든 그것이 뭐 이강인 선수가 됐든 너무 또 한 선수에게만 한두 선수에게만 의존하다 보면 그 선수의 개별적 폼이 떨어지는 시기에서는 팀 전체의 화력이 맞습니다. 약해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역시 또 좀 짜임새 있는 조직력으로서 우리가 커버할 수 있는 그런 팀까지도 향후에는 만들어 주십사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그 잘하는 선수들은 당연히 살려줘야 되고요. 네. 그런데 또 너무 거기다만 기대게 되면은 그건 또 조금 곤란하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네. 자, 뭐 오늘 여기까지 이제 얘기를 하고요. 네, 오늘 새롭게 바뀐 한 장 정리. 네, 대표팀 클린스만호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제 또 한 주간의 이슈를 네. 중요한 이슈를 저희가 좀 취합을 하나 해서 또 다뤄보는 그런 시간으로 한 장 정리를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순주 아나운서가 오늘은 또 이 화요일 스케줄이 안 돼가지고 맞습니다. 못 나오셨는데 다음 주부터는 정순주 아나운서 되는 요일에 찍을 것을 또 약속을 드립니다. 네. 다음 주에 뵐게요. 감사합니다.